우리 내신에서 이제 남은 파트가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온화 에너지 얘기할 때 어차피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뭐 반지름 얘들도 관련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 120쪽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그다음 이온화 에너지 진도 마저 나가볼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 못 들으신 분들은 저번에 방학 때 찍어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 링크 보내드려서 그걸로 따로 보강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0쪽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보면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을 표에 따라서 정리해 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 파트에서는 이런 주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예시로 반지름 배웠었죠. 자, 그래서 반지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나오는 개념이 유효핵전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건 뭔가 뉘앙스상, 뭐 실제의 핵전화 이런 뉘앙스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게 바로 가려막기 효과였습니다. 자,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냐면 다전자 원자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전자 원자라는 건 곧 단전자 원자, 얘는 필기하지 마세요. 단전자 원자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다전자 원자를 제외한 유일한 원자는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수소 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웠었던 게 뭐 얘네들 에너지가 방출되고 전이되는 현상이 존재했는데 걔들은 오로지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설명될 수 있었고 나머지에서는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 바로 오비탈이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가려막기 효과는 H 원자를 제외한 다전자 원자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얘들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원자핵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 자, 그럼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서로 같은 랜들이니까 여기서 반발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력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 전자라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와 양전하는 서로 뿔마 관계니까 결과적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반발력 자체가 인력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힘이기 때문에 이 반발력이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이 바로 가려막기 효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뭐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 크다라고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 바로 유효핵전화입니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이제 전자가 또 다른 전자를 가리고 또 가리는 이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핵전화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 핵전화 자체를 바로 유효핵전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밑에 내용 쭉쭉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설명드렸던 게 이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양성자랑 유사하다라고 했었죠. 자, 이 말이 뭐였냐면 밑에서 유효핵전화의 주기성 봅시다. 자, 먼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진대요. 원자 번호가 지금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족일 때는 이렇게 쭉 세로 줄이죠. 자, 이때에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진대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현상 보면 익숙하시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금 원소 번호가 증가하고 있고 이때 원소 번호가 증가한다면 결국에는 양성자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핵전화도 값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유효핵전화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뭐 주기율표에서 주기 번호 내지는 원소 번호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여기서는 한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C 원자 있어요. 그럼 C의 원래 그냥 핵전화랑 그 다음에 C의 유효 핵전화 비교할 때는 당연히 그냥 핵전화가 항상 값이 더 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 핵전화 봤고요. 뒤로 가면 원자 반지름 우리 배웠어요.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뭐라고 정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배웠던 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상대적으로 쉬웠던 게 같은 족일 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같은 족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주기율표가 존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7쪽 한번 생각해 볼게요.
17쪽. 자, 그럼 17쪽에 대해서 뭐 CL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같은 족일 때는 주기가 증가할수록 변하는 값이 바로 껍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 주기라고 하는 건 곧 전자 껍질의 개수랑 똑같게 일치시켜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 껍질이 2개예요. 전자 껍질이 3개예요. 그럼 딱 봐도 당연히 전자 껍질 3개짜리가 값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같은 종일 때는 결론적으로 아래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내지는 주기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유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유 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자 껍질 수를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키워드로 외워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같은 주기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주기일 때 먼저 일단 문장부터 봅시다.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내지는 지금 족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뭐 베릴륨도 존재를 하고 탄소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릴륨과 탄소의 유효 핵전하는 누가 더 큰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베릴륨과 탄소니까 탄소가 더 크겠죠. 이유는 앞서서 우리 설명드렸습니다. 유효 핵전하는 실제 핵전하를 의미하지만 결국엔 모든 원소들을 넣고 각각을 비교해 보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주기율표의 경향성을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베릴륨과 탄소를 비교할 때는 탄소가 유효 핵전하가 더 크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간단하게 앞서서 문장이 나왔었는데 이 유효 핵전하라는 놈은 결론적으로 인력에 관여합니다. 자, 그럼 인력이라고 하는 건 곧 핵전하와 전자 사이의 힘이겠죠. 자, 그러면 얘들은 생각해보면 핵전하 자체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것이 곧 인력일 텐데 지금 C는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대요. 자, 그럼 전자 자체가 결국에는 얘에 의해서 반지름이 형성되는데 전자를 안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건 곧 반지름이 감소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주기라는 말은 곧 껍질 수는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껍질 수가 같기 때문에 어떤 거에 의해서 반지름이 결정되냐면 바로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인력에 의해서 값이 지금 결정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가하면 끌어당기는 힘이 증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지름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온화 에너지 배울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는 꼭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온 반지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온 반지름에서 두 가지. 이온 반지름은 아마도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 있겠죠. 자, 그럼 양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얘들은 대부분 금속 원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상태로 보면 왼쪽에 위치하는 원자들이었죠. 자,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얘들은 주로 비금속이었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화학할 때 이제 내용이 정말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면 주기율표부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부터 18쪽 중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방하길 좋아하는 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족은 어디였냐면요. 제일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는 18쪽이었죠. 자, 그럼 지금 음이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하는 아이들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얘들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17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17쪽.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얘가 지금 18쪽 걸 모방하고 싶다. 그러면 한 개만 더 얻으면 되겠지. 뭘 얻냐면 전자를 얻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음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전자를 얻는 것이고 양이온은 전자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뭐 7개 얻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서 한 개 거슬러서 한 개를 잃는다면 걔가 양이온이 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양이온 반지름 한번 볼게요. 그럼 양이온 반지름의 예시로는 예를 들어 지금 NA와 NA 플러스 이런 거 있겠죠.
자, 그럼 지금 Na 같은 경우는 3주기 1족 원소거든요. 그럼 얘는 Na는 그냥 Na의 전자 배치를 따를 거고 이 Na 플러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지금 한 개 줄어든 네온이 가지는 전자 배치를 모방한 상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얘들은 3주기입니다. 근데 네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2주기 18족 원소죠. 즉,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게 바뀌었냐면 3주기, 2주기. 자, 그럼 주기라고 하는 건 전자 껍질, 즉 전자 껍질 수가 바뀌었죠. 그럼 3주기, 2주기 비교할 때 누가 전자 껍질이 더 크냐면 당연히 3주기가 더 큽니다. 그럼 3주기가 전자 껍질이 더 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더 커요. 그 이유는 전자가 되면서, 아니지, 지금 이온 상태가 되면서 전자를 잃고 지금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음이온 볼게요. 자, 음이온 예시로는 이번에 F와 F- 있습니다. 그럼 F는 2주기 17족 원소예요. 2주기 17족. 자, 그리고 F-는 지금 전자를 한 개 더 얻었으니까 얘는 아마도 2주기 18쪽인 마찬가지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뭐가 바뀐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F와 F- 결과적으로 얘들은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겠죠. 뭐 같거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면 자, 지금 전자수 비교해 볼게요. 전자수는 F-가 더 많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아까 전자와 전자끼리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했냐면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F-는 반발력이 F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져 있는 상태죠. 그럼 우리 아까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인력은 끌어당기기 때문에 반지름을 감소시켰고 반발력은 서로 지금 인력을 어쨌든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증가시켰죠. 자, 그럼 F-가 반발력이 더 크대요. 그 말은 F-가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이온 반지름 보면 결론적으로 얘들은 전자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같은 주기일 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같은 주기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은 모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진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때에는 유효 핵전화 내지는 원소 번호가 증가하게 되죠. 자, 그리고 같은 쪽일 때 봅시다. 같은 쪽일 때는 결과적으로 주기가 변할 때죠. 그럼 주기가 변할 때 결론적으로 전자 껍질 수가 당연히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증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 있는데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쉽습니다. 결국에는 전자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전자수가 고정되어 있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마도 어떤 거일 거냐면 지금 유효 핵전화가 되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전자수가 같다는 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들뜬 상태가 아닌 이상 지금 전자 껍질의 수도 모두 동일한 상황이죠. 그럼 전자 껍질에 의한 영향 재우고 남은 것이 전자 재우고 했으니까 유효 핵전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유효 핵전화는 인력에 관여합니다. 그 말은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면 결과적으로 반지름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핵전화 커져요. 그래서 반지름이 감소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밑에 표는 우리 앞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여기서는 그냥 전자 껍질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우리 그 다음에 124쪽에서 오늘 할 거 마무리 이온화 에너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뉘앙스상 아마도 이온을 만드는데
이온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 한번 봅시다. 이온화 에너지란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결과적으로 M이라고 하는 어떤 기체 상태의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줬어요. 이때 에너지를 가해줬더니 지금 얘네들이 쪼개지면서 M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 상태, 그리고 얘가 전자 1몰이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해준 에너지, 이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볼 때 내가 전자를 떼어낸다라고 한다는 건 원래 여기서는 이 전자와 핵전화 간에 결과적으로 인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인력을 이겨내면서 인력에 반항하면서 이 전자를 떼어내야 하고 그 에너지가 곧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힘을 줘야지만 전자를 떼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보면 결론적으로 인력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큽니다. 자, 그리고 2번 보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소일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말은 곧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를 주고도 전자 1몰을 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1몰을 뗀다, 전자를 뗀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전자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배울 내용은 사실 많이 없어요. 뭐만 우리 알면 되냐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같은 주기일 때를 보면 같은 주기일 때는 밑줄 그을게요. 통째로 밑줄 긋겠습니다.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합니다. 자, 우리 앞서서 반지름 파트 배울 때는 대체로라는 단어가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보면 대체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예외까지 추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족수가 증가할수록 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 말은 같은 주기일 때는 지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내가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뜻이겠죠. 즉 양이온이 되기 더 힘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주로 배웠던 게 1쪽 그리고 17쪽 두 개 비교한다면 당연히 1쪽이 더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하구나, 이렇게 연상지어서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그 이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원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인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은 족일 때 볼게요. 그럼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한대. 그럼 뭐가 바뀌냐면 지금 원자과 전자는 서로 같은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만 바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N은 3짜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자, 그리고 똑같은 상태에서 N은 2짜리가 지금 최외곽 전자 껍질인 상황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N은 3짜리에 전자 한 개가 있고 N은 2짜리에 내가 전자 한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떼내고 싶대. 자, 그럼 생각을 해본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설사 유효 핵전하가 지금 상대적으로 커진다 하더라도 지금 거리가 얘가 상대적으로 아마 더 높겠죠. 그 말은 유효 핵전하가 차지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력이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가장 바깥 껍질에 닿는 인력을 비교하자면 두 개를 비교할 때 N은 2짜리가 인력이 더 큰 거예요. 그 말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즉 상대적으로 쉽게 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껍질 수가 증가하고 지금 전자와 유효핵전화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1번과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모두 지금 인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뀌면 인력이 어떻게 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외우려고 하시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진 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때 방학 때 한번 이렇게 외우면 쉽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한번 필기하고 갈게요. 그때 필기해드렸던 게 올레, 올레, 올레 필기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올레 할 때 지금 레 할 때를 내리고 올 할 때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같이 써볼게요. 자, 앞으로 할 때 어떻게 하냐? 올레, 올레, 올레. 지금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떤 걸 표시한 거냐? 지금 얘는 같은 주기일 때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원래라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주기가 같을 때는 족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대체로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떨어지고 떨어지는 과정이 존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얘는 예외를 적용한 케이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외 2가지 설명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확대경 한번 보면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면요.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에서 예외적인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2족과 13족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래라면 우리가 배웠던 성질에 의하면 2족이 13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낮았겠죠. 자, 근데 지금 2족인 베릴륨, 13족인 붕소를 비교를 해본다면 베릴륨과 붕소를 비교할 때 베릴륨 같은 경우는 이온화 에너지, 전자 1몰을 뗄 때 여기서 떼겠죠. 그리고 붕소는 여기서 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게 ES와 EP, 다전자 원자에서 두 가지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할 때는 EP가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말은 지금 베릴륨과 붕소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내가 떼야 하는 잠깐 끊겨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2족과 13족을 비교할 때는 지금 2족과 13족에서 서로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른데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이 자, 에너지가 높을수록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다라고 했었죠. 그 말은 지금 붕소에 있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ES는 상대적으로 안정해요. 자, 그럼 안정한 거를 떼내는 거, 불안정한 걸 떼내는 거, 뭐가 더 쉬울 거냐면 불안정한 걸 떼내는 게 더 쉽겠죠. 그 말은 지금 2족은 13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족이 예외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에너지 준위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떼는 데 드는 힘이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족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족과 16족 한번 볼게요. N은 15족, O는 16족입니다. 자, 그럼 지금 차이점을 보면 16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들은 홀전자가 총 2개입니다. 반면 N 같은 경우는 홀전자가 총 3개예요. 자, 그럼 얘네들끼리는 서로 쌍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서로 이렇게 홀로 존재를 하면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16족 같은 경우는 쌍을 이룬 것이 하나라도 존재를 하고 이 전자 사이에서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5족에 비해서 불안정해요. 그 말은 15족이 상대적으로 더 이온화 에너지가 높다. 즉,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족과 13족,
15쪽과 16쪽에서는 뒤집히는 예외가 존재하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걸로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1쪽부터 시작해서 2주기로 생각해보면 리튬,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그리고 플루오린, 네온까지 해서 다 써주시고 여기서 레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다음으로는 3주기로 내려갈 거니까 쭉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걸 얘기해 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정말 나는 공부가 하기 싫다 하시면 얘라도 꼭 외워주세요. 올레, 올레, 올레. 그럼 얘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기본 개념 문제 틀릴 일은 없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 이온화 에너지로 가보면 그럼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 이제 4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지칭해요. 자, 그럼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 이유는 전자수가 작아질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핵전하가 차지하는 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순차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제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고 내가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공통점이 헬륨, 네온, 아르곤이라고 하는 18쪽의 이온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증가, 제일 큰 거 보이죠? 즉 18쪽 같은 경우는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꽉 찼을 때 지금 떼내는 상황이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볼 때 내가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n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한다면 이 원자과 전자수는 n-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18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18쪽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하죠. 그럼 이때 우리가 18쪽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온 상대적으로 안정하고 얘들은 화학 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특성 때문에 얘는 원자과 전자가 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1은 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특성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서 예시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 같은 경우는 E1, E2, E3, E4로 갈 때 지금 E1에서 E2로 갈 때 즉 E2에서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한 거 보이시나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2 빼기 1 해서 1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볼게요. B는 E1, E2, E3 볼 때 E2에서 E3로 갈 때 급격히 증가하신 거 보이죠? 즉 얘는 E3에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3 빼기 1 해서 2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C 볼게요. C 보면 E1, E2, E3, E4 갈 때 E3에서 E4로 갈 때 급격하게 증가한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는 4 빼기 1 해서 3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확인 문제 나온다 볼게요. 확인 문제에서 보니까 A에서 C 중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쓰래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이뤄야 하는 전자수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답은 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뒤에 문제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설명 다 들으시면 지금 여기서 개념 확인 문제 그리고 여기 지금 대표 자료 분석 푸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번호 체크하셔서 일단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푸셔야 하는 것이 여기 C번에서 이온화 에너지 여기 27번까지 오늘 그냥 다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푸시면 세림쌤한테 확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 강의 여기서도 따로 찍어줄 거니까 걔 풀이 영상 들으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확인 문제부터 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이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여기 파트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가 큰 원소일수록, 그 말은 인력이 크다라는 뜻이죠. 인력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틀린 말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인력이 클수록 작아지는 경향성이 아니고, 인력이 클수록 떼기 힘들기 때문에 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주기일 경우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 원소가 비건소 원소보다 크다. 즉, 이 말은 족이 지금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얘는 틀린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족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유효핵전화 때문이었죠. 비금속이 같은 주기일 경우 유효핵전화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3번.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소일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겠죠. 이유는 전자를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차수가 증가할수록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점점점 제거되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A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있는 그대로 써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는 지금 한 개, 두 개 가고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서 다시 올레, 오올레, 오올까지 가고 있죠.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애냐면 얘는 2족 그리고 2주기, 2족이 되겠죠. 자, 그럼 A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B 그리고 C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2족부터 해서 C는 아마도 지금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18쪽일 것이고 얘가 지금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얘부터 다시 3주기 1쪽으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C와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를 쓰시오. 자, 그럼 C는 18쪽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3주기 1쪽부터 시작해서 올레, 오올레 시작하고 있는데 2에서 지금 최대값 찍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18쪽이다 라고 생각해서 2번에서는 정답이 2 되겠죠. 자, 그럼 3번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쓰시오. 자, 그럼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1쪽이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인력이 최대한 덜 작동하는 것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주기가 클수록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보가 A에서 E까지인데 1쪽인 것만 골라본다면 A는 2주기 2족, 그리고 D는 3주기 1족이죠. 그럼 두 개 비교할 때 당연히 D가 더 떼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D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주어진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니까 리튬이랑 F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리튬과 F 같은 경우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F는 결론적으로 리튬보다는 원소 번호가 더 크기 때문에 리튬은 F에 비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NA와 K입니다. 자, NA와 K를 비교한다면 NA 같은 경우는 3주기, K 같은 경우는 4주기예요. 근데 얘들은 족수가 같죠. 그 말은 우리가 배웠던 게 주기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NA가 K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베릴륨과 붕소입니다. 자, 얘들은 베릴륨은 2족, 붕소는 13족, 즉 올레 할 때 지금 여기서 베릴륨, 붕소 예외에 해당하는 애들이라 했습니다. 이때에는 베릴륨과 붕소 비교할 때 각각의 전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오비탈이 서로 다르고 에너지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오비탈 내지는 더 불안정한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붕소가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P와 S입니다. P와 S도 마찬가지로 15족, 16족인 거 보이시나요? 그럼 원래는 S가 더 컸을 텐데 예외이기 때문에 P가 S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다음은 원소엠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식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지금 이온화 에너지는 양의 값이다. 그럼 우리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양의 값이다라고 아마 책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O. 자, 그 다음에 2번.
이 원은 이 투보다 크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한번 본다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게 결론적으로 순차적인 에너지는 항상 뒤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점점 뗄수록 유효 획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은 이 투보다 큰 것이 아니라 더 작다라고 생각해서 4번의 2번 정답은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이 투는 NA가 마그네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원자과 전자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1개예요.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2개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얘네들이 만약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온화 에너지가 있다면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온화 에너지가 몇 번째 차례였을지 그 차례에서 1만큼을 뺀다면 걔가 곧 원자과 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곧 뭐냐면 지금 가장 값이 높은 것은 NA는 아마도 1 더해서 E2가 되겠죠. 마그네슘은 E3가 되겠죠. 자, 그럼 3번. E2는 NA가 마그네슘보다 크다. 얘는 결과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자과 전자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답은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5번 볼게요. 지금 5번도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쓴 그 특성 이용한 건데, 자, 한번 순차적 에너지 볼게요. E1, E2, E3, E4 갈 때, E3에서 E4 갈 때 급격히 증가한 거 보이죠? 자,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E4에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X는 3주기 원소이면서 원자과 전자수가 3개래요. 그럼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 써보면 우리 그때 오비탈 할 때 있었죠. 1s2, 2s2, 2p6하고 3s2, 3p1 써주시면 얘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표는 3주기 원소 A, B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 먼저 언제 급격히 증가하는지 경향성 보면 A는 E1, E2, E3, E4 갈 때 E1에서 E2로 갈 때 급격히 증가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럼 쓰세요. A는 원자과 전자수가 1. 자, 그리고 B 볼게요. B는 딱 봤을 때 지금 E2에서 E3 갈 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B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A와 B 모두 3주기라고 했으니까 A와 B는 3주기 1족, 3주기 2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1번은 틀리고. 자, 2번. 1족은 2족보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3번. 원자 번호는 1족이 2족보다 크다. 틀리죠. 자, 그 다음 4번. B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738K줄/몰이다. 자, 그럼 이거 앞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건 우리가 B는 2족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B 같은 경우는 E3에서 이 값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얘네들이 값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는 어떨 때였냐면 지금 가장 안정한 상태인 안쪽 껍질의 전자가 모두 차 있었을 때 떼는 순간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E1과 E2까지 내가 전자를 떼는 데 사용한 에너지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즉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에너지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모두 떼어냄으로써 지금 전자 껍질이 가장 꽉 차게 했다는 것은 곧 비활성 기체 내지는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733이라고 하는 급격하게 증가한 에너지 자체가 지금 비활성 기체 거를 뗄 때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한 앞에 것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모두 더해준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답으로 써야 할 건 738 더하기 1451이니까 적어도 738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이 X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뒤로 가서 자료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잘 이해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자료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료 2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2 같은 경우는
지금 표는 2주기, 3주기에 속하는 원소 A에서 D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2주기, 3주기 여기 일단 박스 한번 쳐주세요. 자, 박스 치시고 오늘 우리 이거 영상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박스 쳤는지 안 쳤는지로 선생님이 판별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과 2번에서는 일단 같은 조,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을 각각 써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서 할 일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고서 지금 족부터 파악해 봅시다. 자, A 여러분들이 쭉 스캔해 보세요. 어디서 지금 급격히 증가했냐면 E2에서 급격히 증가했죠. 자, 그럼 원자과 전자 써봅시다. A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겠죠. 왜냐면 E2에서 급격히 증가했으니까 2 빼기 1 해서 1. 자, 그리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E3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 자, 그리고 D 한번 볼게요. D는 언제 급격히 증가하냐면 E2에서 E3 갈 때인 거 보이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 자, 그리고 C는 보면 E3에서 E4 갈 때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3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A는 1족 원소, B와 D는 2족, 그리고 C는 13족 원소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올레, 오올까지 뭐 한번 그리고 스타트 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표는 2주기, 3주기라고 줬는데 지금 2주기, 3주기인데 B와 D는 모두 족이 같아요. 그 말은 얘들은 적어도 주기가 서로 다르겠죠. 자, 그럼 같은 족 다른 주기일 때는 우리가 주기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B는 2주기, 그리고 C는 3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으로 또 힌트로 주어져 있는 게 세 원소는 같은 주기에 속한대요. 그럼 우리가 일단 1족 같은 경우는 지금 볼 때 B와 D 모두 2족에 대해서 A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우리가 C를 한번 볼게요. 자, C를 보면 B는 C보다 값이 크고 D는 C보다 값이 작아요. 근데 우리가 13족 같은 경우는 2족보다 값이 더 작아야겠죠. 13족은 2족보다 값이 더 작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C는 B와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주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자동으로 지금 같은 주기는 3개 있기 때문에 A도 2주기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 골라보면 B와 D겠죠. 그리고 같은 주기인 거 골라보라고 한다면 같은 주기 같은 경우는 A, B, C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C의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쓰래요. 그럼 2주기 13족 1s2, 2s2, 2p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4번 볼게요. 1번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것은 C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X는 1757보다 작다. 자, 그럼 X 같은 경우는 지금 볼 때 X는 C에 대해서 E2 에너지 값이고 1757 같은 경우는 B에 대해서 E2 값이죠. 그럼 우리가 비교할 것은 똑같이 지금 두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각각 C 같은 경우는 B에 대해서 원자과 전자수가 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예외가 존재했었죠. 근데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모든 현상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유는 점점 이제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오로지 유효 핵전화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C는 B보다 작다. 얘는 틀린 보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D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738kJ/몰이다. 자, 그럼 D 가볼게요. D는 지금 어디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했냐면 지금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 구할 때는 정답은 1451 더하기 738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도 3번은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4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기 가장 쉬운 원소는 A다. 그럼 1쪽이 제일 쉽겠죠? 그래서 4번은 O. 자, 그 다음에 5번. 제1이온화 에너지가 B가 C보다 큰 것은 지금 2주기, 똑같이 2주기일 때 2족이 13족보다 큰 것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때문이다. 자, 얘는 원래 우리가 기본 전제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2족과 13족 사이에서는 예외가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틀린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X. 자, 그 다음에 6번.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는 C다. 그럼 일단 3주기 제끼고 A, B, C 비교하면 되죠. 그럼 A, B, C끼리 비교할 때 우리는 같은 주기일 때는 족수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반지름이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B, C 중에서 족수가 제일 큰 C가 반지름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6번은 O. 자, 그 다음에 7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자, 그럼 A와 B는 아마도 1족, 2족이니까 얘들은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를 잃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들은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같은 전자배치를 가질 거예요. 즉, 여기서 이온의 반지름 A와 B는 모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죠. 그럼 우리는 등전자 이온 같은 경우는 뭘 비교하느냐? 핵전하를 비교하면 된다 했습니다. 이때 핵전하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A는 B보다 반지름이 작아요. 그 말은 A는 B보다 이온 반지름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7번은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 주어서 16번부터 27번까지 푸셨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만 풀이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2에서 3주기 원소 A에서 F 족에 따른 제1이온화 에너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쭉쭉쭉 증가하고 있는 양상인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 한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따와 봅시다. 올레, 오, 올레, 오. 자, 올레, 오, 올레, 오, 올 있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A, B, C 모두 증가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증가하는 거 한번 찾아본다면 지금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얘는 A와 D, B와 E, C와 F, 즉 빨간색과 파란 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A, B, C 줄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높죠. 그 말은 가는 2주기, 나는 3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린 지금 A, B, C 같은 경우는 얘부터 시작해서 뭐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간다라고 볼 때 13, 14, 15든 뭐 16, 17, 18이든 일 텐데 지금 결론적으로 1에서 3은 각각 15족과 17족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조건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15, 16, 17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와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볼 수 있는 건 자동으로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16족은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온화 에너지가 높은 15는 2가 되겠죠.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17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보기부터 해결해 볼게요. 기억. 가는 2주기 원소이다. 맞죠? 그리고 니은 가에서 원자 반지름은 A, B, C 순이다. 자, 그럼 딱 봤을 때 이미 16, 15, 17로 이미 형태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딱 봐도 니은은 아니죠. 그럼 우리 한번 맞게끔 고쳐본다면 지금 맞게끔 고친다면 결론적으로 C가 제일 클 것이고 왜냐면 C는 17쪽이니까 C가 제일 작을 것이고 이유는 족수가 크기 때문이니까 그 다음 A 올 거고 마지막으로 B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틀리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가장 큰 것은 곧 원소 번호 큰 것 내지는
족수가 큰 거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면 F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 3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숙제 내지는 과제 검사할 때 여기 오늘은 문제 같이 푼 것 중에서 틀린 걸 제가 이렇게 고쳐 드릴 건데 이 고친 거 맞게 표시했는지 선생님이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표시 다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면 그림은 원소 A에서 G의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A에서 G의 원소 번호가 각각 7에서 13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올레, 오올레 얘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올레, 오올레, 오올레. 자, 여기까지 그리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3, 4, 5, 6, 7, 8, 9, 10 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시 아래쪽부터 11, 12, 13까지 되는 거죠. 자, 11, 12, 13까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여기 경향성에서 볼 때 11, 12, 13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3개, 4개로 일단 끊기는 거 보이시나요? 즉, 얘들은 3주기, 얘들은 2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3주기인데 이때 A 같은 경우는 11쪽 되겠죠. 제일 작으니까. 그리고 B는 13쪽, C는 12쪽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7부터 시작한다 했었죠. 그럼 여기 거 따와 볼게요. 그러면 제일 작은 8쪽짜리가 여기. 18쪽짜리가 아니지. 헷갈릴 뻔했네.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는 원소 번호 8번이라고 쓸게요. 얘도 제가 잘못 썼는데 그냥 11번, 12번, 13번, 12번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8번 다음으로는 7번, 그리고 그 다음 9번, 그 다음 10번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원자 번호는 B가 가장 크다. 13번이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니은, 원자 반지름은 지금 D가 이보다 크다. 8번이 7번보다 크다. 틀린 설명이다. 더 작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주기일 때는 족수가 증가할수록 반지름 작아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A이다. 자, 그 말은 지금 여기는 100% 지금 A, B, C 같은 경우는 3주기 금속 준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D부터 G는 2주기 비금속 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들은 모두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순간 모두 등전자 이온이에요. 자, 그럼 이온의 반지름이 작은 걸 구하려면 유효 핵전화가 어때야 된다? 유효 핵전화가 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커야겠죠. 즉, 원소 번호가 커야 합니다. 그럼 지금 A에서부터 G 중에 원소 번호가 가장 큰 것은 A가 아니고 B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려서 정답이 1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3, 24 세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23번은 원자과 전자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값을 통해서 원자과 전자 구해볼게요. 자, 지금 A는 딱 봤을 때 어디서 확 증가하고 있냐면 여기 E2에서 급증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원자과 전자로 쓸게요. A는 원자과 전자 1, 2 빼기 1 해서 자, 그리고 B 볼게요. B는 지금 E4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4 빼기 1 해서 얘는 원자과 전자 3. 자, 그리고 그 다음에 C 볼게요. C 같은 경우는 지금 E3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3 빼기 1 해서 원자과 전자 2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3번은 쉽죠. 정답이 B, C, A 순이어서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4번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기억. X는 738보다 작다. 자, 그럼 얘는 정확히 따지면 1족, 2족, 13족이죠. 근데 여기서 X라고 물어보고 738이라고 되어 있는 건 2족의 이온화 에너지 값. X는 13족의 이온화 에너지 값.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3족, 2족 비교할 때 원래는 13족이 큰데 이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2족이 크다 했었죠. 즉, X는 738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24번은 기억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니은.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그러면 족수가 작으면 되겠죠. 죽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압과 가장 큰 원소는 같은 죽이니까 족수가 크면 되죠. 그래서 디귿 맞아서 정답이 5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번 한번 볼게요. 자, 26번 같은 경우는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소의 제1이온화 에너지 값과 제2이온화 에너지를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냈대요. 즉, 빨간색이 지금 E2, 그리고 파란색은 E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건 어쨌든 A와 B, C, D로 갈 때 2주기와 3주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셨을 때 뭔가 보이지 않나요? A에서 D로 갈 때 지금 A 같은 경우는 값이 급격하게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뚝 떨어지고 B에서 올레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자, 그 말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떻게 캐치하셔야 되냐? 적어도 우리는 A가 B보다는 값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B, C, D부터는 올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A 같은 경우는 2주기 18쪽, 그리고 3주기 1쪽, 3주기 2쪽, 3주기 13쪽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E2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B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은 비활성 기체 상태에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값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이런 경향성을 보면서 보기 한번 풀이해 볼게요. 기억, A와 B는 2주기 원소이다. 틀렸습니다. A는 2주기인데 B는 3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제2이온화 에너지는 D가 C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서 비교하려면 이번에 C 같은 경우는 제1이온화 에너지는 아마도 3주기 1쪽 거랑 1쪽 걸 모방할 거고 D는 3주기 2쪽 걸 모방하겠죠. 그럼 어쨌든 D가 상대적으로 족수가 크기 때문에 D가 C보다 크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B다. 자, 그럼 A는 이미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예외고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우려면 족수가 작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맞아서 정답이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줌이 아니지. 비대면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파트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27번까지는 잘 푸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수능 실전 문제랑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하면서 계속해서 문제 풀어 나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